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첨보하고 엔캠하고 두 기업 동시에 좀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촬영을 할까 했다가 한 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서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자,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전자 소재가 있고 2차전지 쪽에는 전해액 첨가제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68%다 보니까 사실상 2차전지 소재에서 전해액 첨가제가 거의 이제 전해액 첨가제 기업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에서도 전해액이 거의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참고로 전해액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전해질 말고 전해액인데, 전해액. 여기 이치전지가 두 개 이제 음극이랑 양극이랑 막 부딪히고 하면은 여기서 막 방전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화재가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질이나 전해액이나, 전의 액은 액체가 되겠죠. 액체. 여기 또 분리막이 있고 충전하고 방전되고 뭐 이런 기능들인데, 양극재하고 음극재, 뭐 배터리 셀 이거 케이스죠. 케이스. 자, 그리고 음극재 일렉 포일이 있고, 일렉 포일. 그리고 여기 양극재도 구리막 여기 동이고 구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차전지 소재 중에서 여기서 원가 구성이 양극재, 음극재 있고 분리막 있고 전해액이 있다, 동박 이렇게 있고, 전해액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전해액이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 비중입니다. 원가 비중. 그만큼 이제 이 전해액에 대한 사업의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 기업들이, 전해액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잘 안 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전해액도 엔캠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 비중이 99%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 두 기업, 첨보하고 엔캠 이 두 기업이 사실상 전해액에 좀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전해액의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고 전해액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때 아닌 담보주식 출회 리스크. 엔캠 먼저 볼게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전환사채 CB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엔캠의 CB를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담보권이 발동됐다. 자, 그러면은 엔캠 CB 매각을 통해 대여금을 회수를 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 절차가 다음 달까지 장내 매도에 진행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공시상 주당 매각가가 73,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캠 주가가 지금 57,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일정은 이제 다음 달 내달, 이 기사가 11월 17일에 나온 기사니까 12월이 되겠죠. 12월. 자, 주가가 매각 과정에서 하락하게 될 경우 88억 원 대여금 잔액은 변제하기 위해서 매도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처분 예정 기간이 이달 18일, 다음 달 30일까지다. 보유 중인 주식수 11만 주를 매각을 하게 된다. 11만 주라고 하면은 거의 유통비율 대비해서는 좀 많은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CB에서 담보로 설정을 한 것들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장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달 30일까지는 엔캠 자체의 주가가 어려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엔캠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실적 같은 거를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 우리 3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시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과거의 영업이익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2분기 매출이 1117억 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 원, 근데 단기 순이익이 399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번에 3분기고요. 3분기 수준을 봤을 때 이제 1,511억 원 가량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2억 원 가량들, 12억 원. 자, 콤마가 3개니까 124억 원이 되겠네요. 124억 원. 콤마가 3개니까 이게 10억, 100억이니까.
자, 영업이익은 124억 원, 흑자로 전환이 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단기 순이익 봤을 때 콤마가 3개니까 219억 원, 219억 원, 직전 399억 원 수준에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살짝 낮아진 219억 원 수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영업 매출은 증가됐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됐고 단기 순이익은 살짝 손실 부분들로 이제 실적을 3분기 실적들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보다는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는 것들보다는 다음 달에 있을 물량들, 12 물량들의 장내 매도 이런 것들을 지금 지켜보고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첨보도 마찬가지겠죠. 첨보 내용들을 보면은 자, 지난 2022년도 2월달 기사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관들이 통큰 베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전환사채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10이에요.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는데 12 발행에 성공을 했다. 당시 가격이 이거는 아직까지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환사채 가격 21일 종가 28만원 대비 12% 높은 31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풋옵션이 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12를 보유한 기가자가 주가가 31만원이 넘는 경우에서는 12를 주식으로 바꾼 후 이를 시장에 매도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자, 조금 좋아져 보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가액이 31만원인데 주가가 지금은 22만원 수준들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사채 가격들을 좀 낮춰줘요. 근데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이번 첨보 12 발행에서도 이게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면 주가 수준에 맞춰 전환가액을 낮춰주는 리픽싱에서도 이 유도장치가 없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만기 이자도 없고 그냥 31만원 올라가면은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풋옵션 행사 조건도 첨보에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이 됐다. 보통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식 전환 권리를 행사를 포기를 하고 채권 만기 이전에 원금이랑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조기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3년 후 풋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을 하지만 풋옵션을 행사할 때 원금만 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첨보한테 유리해 보이는 기간 투자자는 사실상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투자인 상황으로 첨보와 주주들이랑 유리해 보이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기관들이 물린 게 문제입니다. 대거 물렸다. 자, 현주가 20만원 수준들. 지금 이제 22만원, 31만원대까지도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걱정들. 당연히 나오겠죠. 주가 상승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전환사채 발행 시기가 2월이고 전환가액이 31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인 거고, 자, 이게 국내 2차전지 관련 업계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통크게 베팅한 첨보 12 전환사채 기간은 이제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당연히 회수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첨보의 3분기 영업이익은 매출 846억 원 수준에서 영업이익이 153억 원 수준들 무난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도 190억 원, 단기 순이익은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PER이 52배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들인데 EPS가 뭐 7,363원까지도 전망치가 나오면서 30만원 수준에서 뭐 23만원 수준에서 자 하면은 31배 수준이에요. 31배 수준. 지금은 52배 수준이니까. 자, 그러면 31만원 수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42배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세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31만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또 우르르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주가가 지금 17만원 수준에서 26만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전의 매물들이 쏟아질 수는 있습니다. 주종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를 얼마로 삼아야 될까요? 그래도 엔캠보다야 나은 상황들이긴 한데 첨보 우리가 목표가가 30만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12 물량들의 탈출, 물량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죠. 자, 첨보하고 엔캠 이렇게 두 기업들 봐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실전 투자 무료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 보시면은 누구나 링크를 클릭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공부방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들 인사이트도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고 우리 실전 투자 무료 공부방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